자, 22번 봅시다. 이 교육식 문제 특징이 뭐냐면, 문제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 상당히 좋아요. 문제가 괜찮긴 한데, 주제가 나오는 개념들이 너무 좀 진부하다는 겁니다. 뭐, 교육청 문제의 한계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뭔가 평가 문제처럼 참신하진 않고, 평가 문제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개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지. 자,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 곱함수의 연속성이라든지, 그지? 이 곱함수의 연속성에 관한 좀 도구 정리가 되어 있는 수밖에 없어요.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절대값을 봤을 때 뭐를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절대값을 본다든지 루트를 본다든지 뭔가의 제곱을 봤을 때 항상 제일 먼저 체크할 게 뭐냐면 0 이상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항상 키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최고 참개수가 4이고 서로 다른 조심해야 돼요. 서로 다른 세 극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fx는 지금 어떻게 생겼다는 거냐면 4x 4제곱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그래프의 개형이 뭐 4차함수니까 당연히 개형 분석을 해야겠죠. 요 두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그래프는 안 된다는 거죠. 대칭적인 그래프는 서로 다른 극값이 3개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 두 개에 관한 스토리를 해보자 이 뜻인 겁니다. 자, 뭐 gx는 어떤 함수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고 hx는 다음과 같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잠깐만 살펴본다 친다면 자, 이걸 x축으로 봤을 때 4x 플러스 2라고 하는 상당히 기울기가 급한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빼기 3이라고 하는 약간은 그래도 얘보다는 덜 급한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A가 왼쪽 오른쪽을 가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 냄새를 봤을 때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때 A가 이 교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A가 만약에 이 여기가 교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HX는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A보다 왼쪽은 얘고 A보다 오른쪽이 얘니까 이렇게 이 그래프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뭔가 난감해져요. 뭐가 난감하냐? 뭔가 얘가 분명히 불연속 함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가 불연속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얘가 연속 상태가 되었을 때 단 한 개의 0인자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항상 어설픈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교점이 A가 되면. 요 교점을 잘 처리하는 게 이 문제가 22번인 이유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계속 가봅시다. 자, 가를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가를 보면 자, 뭐라 했냐면 절대값 gx가 fx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fx는 무조건 x축보다 위쪽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접할 때가 강력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이게 지금 미분계수는 미분계수지만 완벽한 미분계수는 아니죠.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우미분계수라는 겁니다. 그지? 이 우미분계수가 f'x의 절대값이다. 그럼 똑같은 이야기죠. 얘도 항상 0 이상이 키포인트일 것이다. 그럼 f'x가 0보다 큰 같은 상태니까 gx는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라는 거죠. 증가함수.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자, x축보다 떠있는 fx에 대해서 x축보다 떠있는 fx에 대해서 뭐 이렇게 떠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접하는 경우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떠있는 그래프에 대해서 증가된 함수가 돼야 돼. gx가. 이게 fx일 때. 그럼 절대로 얘는 gx가 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를 뒤집어야 되는데 증가되는 걸 뒤집어야 돼. 증가되는 거를 뒤집어서 얘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결국 무슨 뜻이냐. 그치? 약간의 보조선이 필요하겠죠. 이 극점을 연결한 보조선을 껐을 때 이렇게 아이고야. 극점을 연결하는 보조선을 그었을 때 어떤 상태라는 뜻이냐면 빨간색 그래프를 봅시다. 요 간격이 같도록 하는 요 지점을 뒤집어줘야 되고 여긴 증가 상태니까 그대로 증가되는 그래프를 따라가고 이게 gx예요. 여기는 감소 상태니까 뒤집어서 감소, 즉 증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럼 요 간격이 같은 지점이 되고 요 간격이 같은 지점이 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gx가 돼야 되고 다시 한번 뒤집어서 여기는 증가 상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자, 이 그래프가 gx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냐면 이 그래프랑 거의 흡사한 상태지만
조금 조정을 해준다 친다면 요 fx가 x축에 접할 수도 있어요. fx가 이렇게 x축에 접하게 되면 이 gx는 여기까지 증가함수였다가 얘를 따라갔다가 같은 간격이 되는 지점에서 다시 증가해서 얘를 따라가는 그래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얘도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건지 잘 몰라요, 개형을. 여하튼 간에 이 빨간색 그래프가 gx라고 생각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불연속점을 가지게 되죠. 얘는 3개의 불연속점을 가지게 돼요. 얘는 2개의 불연속점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좀 얘가 답일 경우가 좀 클 것 같긴 해요. 잘 모르겠어, 나도. 여하튼, 이런 상태인데, 이제 나로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나로 가서. 물론 얘는 그냥 식으로서의 하나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냥. 이 그래프 당장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나를 봅시다. 자, 나에서 뭐라 했느냐? gx 곱하기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돼요. 이 곱함수가. 우리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x가 a에서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면 볼 것도 없는 거지. 곱함수는 100% 연속인 거야. 이건 좀 도구 정리가 돼 있을 수밖에 없지. 얘는 100% 연속이죠. 근데 만약에 얘가 x가 a에서 연속 상태인데 얘가 x가 a에서 불연속 상태라면 어쩔 수 없이 GA가 빵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마찬가지지. 얘가 불연속 상태고 얘가 연속 상태라면 이게 마찬가지로 얘가 불연속되는 지점에서 얘가 빵이 돼줘야 됩니다. 둘 다 불연속일 수도 있죠. 둘 다 불연속일 경우에는 당장 어떤 그 정리가 된 건 아니고 도구, 그러니까 연속의 정의에 따라서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도구 정리가 일단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일단 얘부터 한번 해봅시다. 얘는 자그마치 3개의 불연속점을 갖고 있어요. 3개의 불연속점. 이 3개의 불연속점을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얘가. 그럼 이 3개의 불연속점을 얘가 몽땅 다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 경우로. 그럼 얘가 만약에 연속 상태라면 0인자를 3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반드시 생기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얘가 불연속되는 지점이 생겨줘야 되고, 그 불연속 둘이 되는 지점에서는 정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지.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봅시다. 지금 hx는 이 교점이 만약에 a가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떤 문제 생기느냐? 얘는 물론 연속 함수지만 얘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에서 0이 되지를 못해요. 그럼 이건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hx는 불연속인 거예요. 와,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30번, 22번일 수도 있는데, 이 조건이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떤 연유로 얘가 불연속인지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불연속이 되는지 봤을 때, gx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부호가 반대입니다. 좌극한, 우극한이 부호가 반대야. 좌극한, 우극한이 부호가 반대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 얘가 지금 좌극한과 우극한이 부호가 반대니까, 얘도 좌극한과 우극한이 부호가 반대가 되면, 곱함수는 연속이 될 수 있는 거지. 즉 무슨 소리냐? 얘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4a 플러스 2하고 부호가 반대로 했으니까 더하면 빵이 되겠지. 이게 빵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가 2분의 1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2분의 1,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 여기. 그래서 이 hx는 어떻게 생겼다는 거냐? 이 hx는 어떻게 생겼다는 거냐면 a보다 왼쪽은 얘가 되고 a보다 오른쪽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필연적으로. 자, 근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냐? 3개나 처리해야 돼. 여긴 처리가 되었어. 2분의 1이 이 3개 중에 하나 처리해 줄 거야. 근데 2분의 1보다 왼쪽에 한 개 더 처리할 수 있는 0인자가 있어. 연속 상태로. 그럼 얘가 불연속이 돼도 돼? 근데 불연속이 자그마치 3개야. 하나는 얘가 처리하고 하나는 얘가 처리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번 가봅시다. 얘는 이 두 지점에서만 불연속이야. 그럼 하나의 불연속은 얘가 처리해주고
하나의 불연속은 얘가 처리해 주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림의 개형에서는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 그래프 개형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쟤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다 살못이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럼 쟤는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느냐? 우측에서 접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럼 그림을 좀 확실하게 그려봅시다. 이 상태에서, 자, GX의 그래프 개형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따라갔다가, 우극한 잠깐 보고 반대가 되고, 여기를 따라갔다가, 뒤집어져서, 이거 안 돼. 맞지. 이렇게 되고, 다시 부호가, 이게 간격이 같은 지점에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불연속 두 개가 돼요. 이 빨간색 그래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얘도 불연속 두 개니까 같은 원리로 얘가 2분의 1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예요. 근데 둘 중에 누구냐? 이거를 얘가 처리해 줍니다. G빵이 3분의 40이야. G빵이 3분의 40.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그럼 여기 빵이 있겠지? 이게 G빵이야. G빵이 음수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양수. 그럼 G빵이 여기란 뜻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빵. 여기가 3분의 40.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얘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다 아웃입니다. 자, 이제 식수립의 과정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수립만 해봅시다. 자, 지금 칠판이 부족할 것 같긴 한데, 그냥 해봅시다. 자, 식수립의 과정만 거쳐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식수립을 할 거냐? 우리는 fx식을 세워야 한단 말이죠. 자, 요게 fx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극대가 되는 지점을 알고 있고, 극소가 되는 점을 알고 있어요. 여기 모르죠? 여기 k를 합시다. 여기서 선택을 할 건데,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면, k에서 접하고, 다른 교점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우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도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차라리 요 세 개의 극점의 좌표를 알고 극점의 x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도함수를 구해서 적분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f'x를 구할 건데, 자,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6이야. 자그만치. 얘가 왜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지만 얘가 4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16에 x 플러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빼기 k가 됩니다. 여기 k로 뒀을 때. 자, 이렇게 돼요. 좀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자, 이걸 계산해보면 x 삼성에 적분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 세 개 다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kx 제곱이 나오겠죠? 자, 두 개씩 곱합시다. 더럽습니다. 곱하면 없어지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x가 되겠지? 그럼 세 개 다 곱해버리면, 자, 플러스 4분의 k가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자, 이런 식이 되는데, 자, 이거 계산이 맞아야 될 건데,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결국 fx는 뭐가 되느냐? 부정적분을 해버리면, 4x 4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6k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4k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근데 식이 두 개 필요한데, 첫 번째 식이 뭐냐면 얘예요. 이거는 g 값이기도 하지만 f 값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f형이 3분의 40이기 때문에 c가 3분의 40입니다. 자, 식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 식이 바로 이 k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fk가 빵이 난 거죠. 그래서 k를 대입해보면 좀 복잡하지만, k를 대입해보면 4k 4제곱에, 자, 마이너스 16k 4제곱이에요. 마이너스 2k 제곱에 플러스 4k에 플러스 3분의 40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좀 복잡하지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3으로 묶어보면 3분의 12가 되는 거니까 3분의 1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3을 곱합시다. 자, 마이너스 3을 곱할게요. 마이너스 3을 4k 4제곱에 플러스 6k 세제곱에 제곱에, 자, 마이너스 3을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12k 빼기 40은 0이 나와요.
자, 2로 나눕시다. 2k 4제곱에 3k 제곱에 마이너스 6k에 빼기 22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는 숫자를 넣어봐야 되니까 어떤 숫자를 넣으면 좋겠습니까? 2를 한번 넣어볼까요? 2, 잘 모르겠지만 2를 한번 넣어봅시다. 2를 넣어보면 16, 32에 12에 빼기 10에 빼기 20이 나오니까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망했네. 2가 안 된다고요? 어라? 그럼 뭘 해야 되죠? 아, 제가 더셈 뺐음을 잘못해서 찾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x가 빠졌네요. 그죠? 이걸 적분하게 되면 x를 빼먹었어요. 어우 씨. 그럼 여기 제곱이 되겠죠. k를 대입했으니까. 자, 제곱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4kx 4제곱에 플러스 2k 제곱에 플러스 3분의 40이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3을 곱하고 2를 나누게 되면 k가 2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가 2기 때문에 식이 완성이 되었다고 봐야겠죠. 자, 이 사람이 구하는 게 최종적이 뭐냐면 G1 곱하기 H3입니다. 그럼 H3은 여기 3을 대입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여기 2분의 1이니까요. 3을 이 감소되는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3을 대입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9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G1은 뭐냐? 이 그래프니까요. 여기가 2니까 1은 여기다 1을 대입했을 때 여기가 G1입니다. 다시 말해서 1을 대입한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수가 나오게 되어 있고, 자, 음수 곱하기 음수가 되니까 정상적으로 양수값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k가 2란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자, k에다 2를 그냥 넣을게요. 자, k에다 2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32가 되고요. 자, k가 2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건 8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G1은 마이너스 F1이 되고요. 마이너스 4에 빼기 3분의 32에 빼기 2에 플러스 8에 플러스 3분의 40입니다. 자, 이걸 계산해주면 마이너스에, 자, 좀 귀찮네요. 10 빼기 더하기 3분의 8 이렇게 되네요. 또 이상한데 갑자기 분위기가? 그럼 이게 마이너스 3분의 38입니다. 그럼 최종 답이 뭐냐? G1 곱하기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33분의 38 곱하기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4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괜찮은 문제인데 체크할 것은 뭐냐면 일단은 이런 절대값이라든지 루트라든지 또 제곱이 나오면 항상 우리가 부호를 판단한다는 거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괜찮은 문제였습니다.